정의당 대변인 김종민입니다. 마지막 날인데요. 언론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같은 바 또 가실 소망들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론 집필을 향한 여러분 역할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좀 할 볼기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2014년도 끝이 납니다. 국민들 모두가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의당에게 1년간 보내주신 비판은 비판대로, 애정은 애정대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은 좀 특별해 보입니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린다면 세월호 참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에 분노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반쪽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을 향한 무차별 공격에 개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정치권의 하나로 정의당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정당 해당 심판으로 민주주의는 후퇴되었습니다. 국민소득은 오르는데 기업 곡간만 커져가고 서민 호주머니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되도 않는 주택매매 활성화 대책은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데 전월세 대책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제 민주화 깃발은 사라지고 규제 완화 깃발만 남았습니다. 노동 유연화 정책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시 하겠습니다. 노동 유연화 정책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바다를 기거나 하늘로 좀 더 높은 농성장을 찾아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며칠 전 스스로 1년을 자화자찬했다고 합니다. 연말 국민들은 반성, 성찰하는데 대통령은 자화자찬이라니 국민들의 인식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니 박통, 불통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직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개탄스럽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노동자 서민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희망의 바깥은 없습니다. 희망은 안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으로부터만 정의가 나오고 노동자, 서민으로부터만 희망이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그랬듯 내년 한 해에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정치를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행자와 옥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복이 있어서 다행이다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의 조합을 보면 한 식구의 입을 먹여 살릴 만한 밥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 선조들은 식구를 먹여 살릴 자그마한 밥 하나를 보며 다행이다 여기는 것을 행복으로 삼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2014년 마지막 날 한국 사회 서민들의 복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에게 다행이다 여길 밭이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복을 드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이라 여길 만한 밥 하나를 만들어 드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복을 만드는 정치 내년 한 해도 열심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했던 한 진보 정치인의 말에 대한 국민들의 답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무너진 진보 정치를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해 진보 재편의 노력들이 되겠습니다. 사라진 민생 정치를 세워내기 위해 야권 혁신의 기수가 될 것입니다.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두 국민들이 평등한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홍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검찰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검찰의 가이드라인 꿰어맞추기 수사로 인한 기각 판결도 사필 규정입니다. 무리한 수사로 수사의 취약점이 드러난 판결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기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누누이 지적했듯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문건 내용의 진위가 핵심이지 문건 유출은 부차입니다.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춘 수사는 몸통을 놔두고 꼬리만 만지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박관청 경정의 구속 기소와 조전 비서관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선 실세 국정개입 수사를 이런 식으로 매듭 짓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사개입, 국정개입의 증언들은 이제 가이드라인 검찰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사개입, 국정개입의 증언들은 이제 가이드라인 검찰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조속히 특검 구성을 위한 논의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이버 사람연구 댓글 대선 개입 재판 결과가 어제 있었는데요. 국방부 보통군사부분이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대선 개입 사건 관련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에 대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옥도경 전 사령관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작전 총괄 담당자로서 함께 정치관여의 혐의로 구속된 박모 사이버 심리전단 단장은 역시 선고를 유예하고 심리전단 소속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하겠습니다. 작전 총괄 담당자로서 함께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 단장에게는 역시 선고를 유예하고 심리전단 소속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판결과 같은 쌍둥이 판결입니다. 전형적 기록 유마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셀프 수사 꼬리자리기 수사에 이은 셀프 재판 면제부 판결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두 전직 사령관의 정치 관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손방망이 처벌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위협 상황 때문에 사이버 심리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 상황과 정치 관여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북의 사이버 위협 상황은 늘 있는 것인데 이때마다 군이 정치 관여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또 적법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은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그 책임은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수사 단계에서의 꼬리 자르기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연 전 사령관은 30년 이상 군생활을 성실한 점, 옥전 사령관은 국방부 지시로 작전 중단 지시를 내린 점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면제부의 이유로 등장한 대목에는 어안이 벙벙한 지입니다. 또한 공판 준비기일 2차례, 심리 2차례 등 2개월 만에 졸속으로 판결이 이뤄진 점, 재판장이 법과 무관한 김정식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맡은 점 등은 이번 재판이 성실,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재판은 군이 정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군사법원은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서 스스로 정치적 판결을 함으로써 그 자격을 잃었습니다. 군 검찰이 항소한다고 했는데 고등 군사 재판에 기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조현남 전 부사장 구속과 조현민 전무의 복수 관련 문자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남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삭bil 규정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조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지난 17일 조 전 부사장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전무는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한 17일
대한항공 마케팅 부문 임직원에게 반성문이라는 제목을 보낸 이메일에서 조직 문화나 지금까지 회사의 잘못된 부분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다 라고 밝혀 가짜 반성문 논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도대체 총수 일가의 안하무인에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식이 가능한 것은 황제 경영 족벌 체제 문화가 뿌리 깊게 있기 때문입니다. 조전무 스스로 치기어린 잘못이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조전무는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러난다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시대적 재벌, 족벌 경영 체제에 대한 근본적 탈날이 필요할 때입니다. CNN 노사가 합의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CNN 사측과 희망연대 노동조합이 해고된 노동자들을 신규 법인을 통해 복직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오늘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 고공농성 중이었던 노동자 2명이 50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177일 이어진 노동농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노사 간 합의를 환영하며 노동조합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비록 노동자들이 요구한 해고자 원직 복직 수준은 아니지만 전원이 기존 근무 지역에서 업무 복귀를 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향후 매각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매각 시까지 협력 업체와의 업무 위탁 계약을 종료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합의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이번 합의가 나오기까지 노동자들이 보여준 연대 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에 나서고 해고자들의 투쟁에 현직 노동자들이 함께 농성에 나선 점은 귀감이 될 만합니다. 비정규직 고용을 위해 정규직의 해고를 완화해야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말이 거짓 연대라면 CNN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한 정규직 노동자들과 현직 노동자들의 연대 정신은 진실 연대라 할 것입니다. 이번 노사 합의가 비록 극단적인 고공농성 끝에 얻어진 합의지만 이번 합의가 한국 사회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2014년 마지막 날 살을 내는 겨울바람 속에서도 굴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쌍용 자동차와 스타케미칼 노동자들, 추운 거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와 LG U+의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2015년에도 한국 사회 노동 현실에 대한 가슴 깊은 연대와 정치적 해결, 제도 개선을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내일 2015년 첫날 정의당은 오전 10시 세월호 안산 분향소를 조문합니다. 이어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새해 첫날 엄마의 밥상 행사에 참석해서 함께 자원봉사하고 식사를 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